자, 안녕하십니까. BJ 사이먼스입니다. 시청자분이 주신 그 질문, 오늘 또 하나 해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그 대학 과정에 일반화학에서 그 정리되어지는 그 속도, 반응 속도에 대한 개념하고, 그 다음에, 전리평형상수,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오늘 그 접속을 하셔서 보신다고 하셨었는데, 여의치를 못해서 지금, 녹화를 떠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농도를 좀 알고 가야 돼요. 농도. 자, 농도와 반응 속도 사이의 관계니까, 농도를 좀 알아야 돼요. 농도는 뭘 농도로 쓰면 돼요? 그쵸? 그러면 농도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입자의 수로 확인해도 되죠? 입자수로 표현해도 되겠네. 그죠? 왜요? 일몰의 개념은 뭐예요? 0도씨, 일기압, 부피 22.4리터 속에, 그쵸?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의 분자수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 바로 일몰의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럼 농도라는 얘기는 결국은 입자수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맞죠? 오케이. 그럼 농도는 입자수인데, 반응이라는 게 뭐냐? 아주 원론적인 개념부터 얘기해 봅시다. 반응이라는 건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오케이.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C라는 물질하고 D라는 물질로 바뀌는 것이 반응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이 반응에서 A랑 B랑이 서로 손가락도 서로 마주치고, 그러니까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얘네 둘이가 중요한 건 충돌을 해야 됩니다. 뭐로 해야 된다고요? 충돌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이 충돌에서도 유효 충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효 충돌이 있어요. 반드시 충돌에서는 유효 충돌을 해야만 반응이 성립합니다. 반응이 가능해요. 비유효 충돌은 반응을 하지 않는 개념이죠. 얘는 반응에 관여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효 충돌이라는 게 일어나야 된다는 게 첫째 중요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반응 속도라는 얘기는 이 충돌수가 결정을 하면 되겠네. 그죠? 반응 속도라는 건 뭐라고요? 이 충돌수가 결정을 하면 돼요. 충돌수가 결정하면 돼. 그죠? 오케이. 그러면, 자, 농도가 입자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다고 쳐요. 아시겠죠? 좀 밑으로 내려갑시다.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다고 쳤을 때, 오케이. 이 두 물질이 얘의 농도가 예를 들어서 1몰이다. 그러면 입자수를 우리가 하나로만 생각합시다. 몰당 한 개로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얘 입자수 하나죠. 얘가 1몰이다. 그럼 얘 입자수 하나죠. 그럼 이때는 충돌을 해봤자 어차피 상대적인 충돌이니까, 그쵸? 상대적인 충돌이니까 1이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충돌수는 1. 그럼 만약에 얘의 입자수가 2개다. 즉 2몰이다. 그리고 얘도 2몰로 늘어났다. 똑같이 2몰씩 증가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번이 가능하네요. 그쵸? 맞아요? 맞죠? 4번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3개라면 3개씩 3번이니까 9번이 가능하네. 1, 4, 9로 가네? 제곱 차수구나. 제곱. 그쵸? 제곱.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농도가 증가하면, 오케이. 요렇게 반응 속도도 빨라지겠구나. 라는 얘기죠. 충돌수가 반응 속도니까. 그쵸? 오케이. 그래서 반응의 차수를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 요 앞에 있는 개수가 몰수니까 만약에 이렇게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요것이 X C 그 다음에 플러스 Y D라고 했을 때, 오케이, Y D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반응 속도는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오케이?
농도는요, 이렇게 가우스 표시, 요 표시를 우리는 농도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여기 농도 표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는, 자, 정반응,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이 정반응인데, 정반응에서의 반응 속도 결정할 때는 A의, 자, 보세요. A의 농도의 A차수, 스몰 A차수. 아시겠죠? 스몰 A차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카메라를 너무 들었나? 이렇게 좀 앉을까? 자, 곱의, 그 다음에 뭐예요? B의 B제곱. 이렇게 가면 돼요. 아시겠죠? 정반응.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반응 속도, 정반응의 속도, V 값이 되는 겁니다. V 값. 그럼 이게 정반응이고, 이게 역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가역반응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럼 정반응의 반응 속도를 V1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V1 이퀄 평형상수 K1, 그 다음에 A의 농도의 A승 곱하기 B의 농도의 B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럼 역반응은 어떻게 정리가 가능합니까? 역반응은 어떻게 정리가 가능해요? 요걸 V2라고 한다면, 역반응은, 자, V2, 자, 요 갑니다. V2, K2, 그 다음에 C의 X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D의 Y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죠.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때 이 K값은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비례상수죠. 뭐라고요? K값은, 자, 여기에서 K값은 뭐라고요? 여기에서 K값은 비례상수인데, 자, K값은 상수인데, 온도에 따라서 결정돼요. 온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시겠죠? 온도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됐죠?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질량작용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오케이. 자, 그러면 평형상태라는 게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평형상태가 있겠죠? 오케이? 뭐예요? 정반응과 역반응의 평형상태, 즉, 동적 평형상태가 있겠죠? 그때의 K값의 비율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자, 보세요. 자, 정반응과 역반응의 평형상태를 놓고 본다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정반응의 속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역반응의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역반응 값에, 자, K값, 자, 보세요. K값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K값은 V2 분의 V1. 역반응의 반응 속도분의 정반응의 반응 속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요 개념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거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되죠? V1이 뭐예요? K1분의, 그쵸? K1분의, 그쵸? 오케이. 자, 갑시다, 그러면. K1분의 라지 A승 곱의 B의 B승 분의 K2의 그 다음에 C의 X 그 다음에 D의 Y.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동적 평형 상태라고 그랬으니까 얘네들의 실질적인 농도의 차이값은 서로 0이겠죠. 농도의 차이값은 0이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평형 상태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평형 상태니까. 그럼 결국은 얘네 둘은 약분돼서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K값은 K1분의 K2. 요것만 남겠네요. 그쵸? 왜, 잠시만요. 여기 K2죠? 새벽에 촬영하니까, 항상 이런 실수들을 해요. 여기가 K2입니다. 죄송해요. 여기가 K2입니다. 피곤해가지고, 감기까지 왔는데, K2분의 K1이죠? 큰 실수를 할 뻔했네.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자, K2분의 K1. 이렇게 되겠죠? K2가 갖는 의미는 뭐였어요? 요거, V2. V2는 얘죠? 역반응의 비례상수분의
정반응. 자, 역반응의 비례상수 분의 정반응의 비례상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질량작용의 법칙에서의 관계식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의왕님 어서 오십시오. 의왕님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어제 질문해 주셨던 그 개념, 즉 전리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왕님 어서 오세요. 전리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리도. 아유, 카메라가 왜 자꾸 이렇게 움직여? 어제 주신 사진을 보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왕님. 어제 주신 사진을 보니까, 초산, 즉, 아세트산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초산, 빙초산이죠? 빙초산, 초산에. 자, 좀 지우고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자, 어제 주신 질문. 제가 이따가 사이트에다가 주신 사진까지 해서 녹화 떠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아시겠죠? 자, 초산인데, 전리평형상수라는 게 있어요. 전리평형상수. 오케이. 전리평형상수 K값인데, 약산 또는 약염기의 수용액에서 전리하여. 전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온화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온화된다라는 얘기죠. 전리하여, 전리평형에 도달한다라는 거.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자, 저한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아세트산. 오케이. 초산이죠? CH3COOH. 아세트산. 자, 이 초산이, 즉, 아세트산이, 자, 아세트산의 농도가 C랍니다. C래요. C. 오케이. C고, 이것이 이온화되는 전리도를 알파라고 놉시다. 알파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럼 얘가 이온화되겠죠? 그러면 CH3COO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쵸? 오케이.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물결님 어서 오십시오. 플러스 지금은 컨텐츠 제작 중이에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질문 받을게요. 얘는 H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맞죠? 근데 뭐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전리도라는 얘기는 이온화되는 정도인데, 되는 정도. 자, 얘가 가지고 있는 농도가 C물이었어요. C였어. C. 오케이. 그쵸? C. 그러면 결국은 이 C에서 생성되는 건 C의 전리도값, C의 전리도 알파를 곱해주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알파라는 얘기는요, 1보다 작은 값이에요. 1보다 작은 값.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식물이 있으면, 식물의 몰퍼리터의 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4분의 1만, 즉, 알파 값이 4분의 1이라고 했을 때, 4분의 1만 이온화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오케이? 4분의 1만, 2분의 1? 4분의 1로 갑시다. 4분의 1이, 전리도 값이 4분의 1이라면, 4분의 10만큼은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얘는 지금 현재 약산이기 때문에 100% 이온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약산이기 때문에 100% 이온화가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4분의 10이 이온화됐다면 나머지 얼마예요?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4분의 10이 2.5인가요? 맞아요? 2.5몰의 몰퍼리터가 이온화됐다라는 얘기는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나머지 얼마예요? 7.5인가요? 7.5? 7.5는 이온화되지 않고 7.5몰의 퍼 리터는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고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하네요.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가셨죠?
무슨 개념인지 이해 가셨죠? 그쵸? 아, 됐네. 그러면, 아, 전리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전리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수식화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식화. 너가 C 있었어. 그죠? 너가 C 있었어. 그쵸? 너가 C 있었어. 맞죠? C 있었어.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너는 C 알파 몰이 생겼어. 너도 C 알파 몰이 생길 거야. 왜요? CH3. 자, 예를 들어서, 이 CH3COOH가 이온화되면, 이 CH3COO 마이너스 플러스 EH 플러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러면 얘가 생기는 몰수와 얘가 생기는 몰수는 같아야죠, 농도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럼 이렇게 생기겠네요? 이렇게 생기겠네?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이 다 끝나고 나면, 오케이? 평에, 자, 이온화가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C에서 얘로 바뀐 거 빼줘야 되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C 알파 빼줘야 되잖아요. 그쵸? 맞죠? 자, 포텐 원님 어서 오십시오. 즐겨찾기하고 추천 주시면 저희 방송 방송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C 알파는 이온화되고, 오케이? 이온화된 거니까 남아있는 분자값은 C C 알파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C C 알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생기는 건 C 알파가 생길 거고, 그쵸? 여기에도 C 알파가 생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이제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질량적용의 법칙의 관계식에서 집어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쵸? 맞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요 녀석이 갖고 있는 요거, 아시겠죠? 요거와 요거의 관계를 놓고 따지면 되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뭐예요? 이온화되기 전에 CH3COOH의 농도. 오케이? 농도. 오케이? 농도. 분해. 이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CH3COO 마이너스의 농도, 곱 H 플러스의 농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K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쵸? 그럼 K값이 나올 겁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얘기했던 요 녀석으로 바꿀게요. 아시겠죠? 바꿔봅시다. 자, 갈게요. 자, 갑시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C C알파. 자, C C알파. 그죠? 이쪽으로 조금만 돌립시다. C C알파. C C알파예요. 분해 C알파 곱하기 C알파니까 C제곱, 알파제곱. 이 값이 K값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 값이 K값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 앞에서 C값 빼면요. C값 앞으로 빼내면 C 1 알파 전리도죠. 분의 C제곱 알파제곱. 이 값이 K값인데 이 값이 K값. 전리평행상수죠. 전리평행상수. 자, 여기서 C하고 약분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요 값은 따라서 뭐예요? 1 알파분의 뭐예요? C 알파의 제곱이죠. 아, 이거 따닥 붙었어. 잠깐만요. 좀 밑으로 내릴게요. 아이씨. 몸이 피곤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잠깐만요. 자, 1 알파, 전리도 알파 분의 C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맞죠? 맞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자, 요걸 이쪽으로 따로 뺄게요. 자, 이거 보이실라나 모르겠네. 자, K값은요. 자, 갑니다. K값은 1 전리도 알파 분의 C 알파 제곱이랍니다. 오케이. 처음에 투입한, 몰. 아시겠죠? 자, 이랬을 때, 문제는 초산 같은 경우는 이온화가 극히 적은, 약전의 질이에요. 약전의 질. 오케이? 약전의 질. 그럼 이온화가 지극히 약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전리도 알파 값이 0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죠. 뭐에 가까워진다고요? 0에 가까워진다고요. 전리도 알파 값이 0에 가까워진다고. 그러면 됐네. 너 0에 가까워지니? 그럼 너는 뭐야? 1이 될 거고, 그럼 K 값은 결국은 C 전리도의 제곱, 알파의 제곱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알파에 대한 관계식으로 빼면 자 알파의 제곱은 C분의 전리평형상수일 거고요. 오케이, 좀 지울게요. 과정상으로 다 지나간 과정이니까. 자, C분의 전리평형상수가 될 거고, 따라서, 알파 값, 즉, 전리도는 루트 C분의 K가 되겠네. 그죠? C분의 K. 그럼 전리도는 결국은 뭐야? 농도의 제곱근과 반비례 관계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다시. 몰농도의 제곱근과 반비례 관계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 오케이? 투입 농도. 오케이? 제곱근과 반비례 관계다. 그럼 결국은 농도가 크면 클수록 전리도 값은 작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즉 초산의 전리도가 그러면 자 다시 초산의 전리도는 엄청 작다고 그랬으니까 농도는 어떻다 여러분들? 커진다. 엄청 커진다라는 얘기죠. 금방 얘기했잖아요. 초산은 굉장히 지극히 약전해지고 그렇죠? 지극히 약전해지고 거의 0에 가깝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거의 0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굉장히 작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농도가 커진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전리평형상수가 일정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건 상수니까 그죠? 요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내용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안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컨텐츠 제작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요.